안녕하세요. 비욘디 김현우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D라고 합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 우리의 영양 전문가 여혜서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비타민 D 원장님께서 예전부터 늘 말씀하시던 건데 맞아요. 재조명이 확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군가 저에게요,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영양제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비타민 D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영양제도 우리의 수명을 늘려주는 영양제는 없었거든요. 물론 오메가3가 심근경색의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하지만 정말 이 비타민 D는 어쩌면 우리의 수명을 늘려주는 첫 번째 영양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비타민 D,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모든 것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비타민 D 결핍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부족한 건가요? 엄청나게 한국인들에게는 비타민 D가 부족해요. 한번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88.2%. 맞아요. 네. 이 출처가 세브란스 내분비내과 임승길 교수님이 전 세계 55개국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은 88.20%, 그러니까 90% 가까이 비타민 D가 모자라대요. 특히나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은 더 심각한 실정이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비타민 D가 모자라냐 하면 거의 55개국 중에서 꼴찌래요. 그렇군요. 근데 꼴찌인데 왜 아랍에 가면 아랍 여성분들이 차도르라고 해서 이렇게 둘둘 말아서 얼굴을 가리는 그런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아랍의 여성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비타민 D의 농도가 낮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제가 알기로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햇볕을 맞으면 생성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가리는 국가보다도 우리가 더 부족하다는 하니까 건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이 혈중의 비타민 D 농도가 얼만큼 낮은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부탁하시면 되고요. 공복이 아니어도 편할 때 가서 검사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이제 보험 혜택이 안 되니까 한 2, 3만 원 정도 들기는 하지만 한 번 정도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측정을 하셔서 자, 그 결과를 봤을 때요, 나의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가장 좋은 건 30 이상이에요. 가장 30 이상. 그리고 20에서 30 사이가 상대적인 결핍이고요. 20 이하면은 결핍이죠. 그런데 만약에 10 이하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결핍이에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유지가 되고 계신가요? 제가 최근 검사를 해봤더니 28. 왜 표정이 왜 그러세요? 상대적 결핍 아닌가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방송 때문에 측정을 했는데 한 20명 가까이 측정했거든요. 제가 1등이었어요. 제가 1등이에요. 그리고 혹시 저희 병원에 같이 근무하는 함익병 선생님 아세요? 잘 알고 있죠. 저랑 수상스키도 같이 타고 타는 함익병 선생님. 요즘에 그 SBS 자기야의 100년 손님에서 굉장히 많이 떠서 유명해 화제가 되고 있으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평소에 저를 막 얼마나 욕하셨는지 아세요? 욕하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영양제 먹을 필요 없다 막 이렇게 대답하시는 건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혜서 쌤 당신은 세모이나 먹고 살아라고 그런 알약이나 먹고 살아라고. 저는 실제로 비타민 D를 영양제 형태로 한 800 단위 정도를 먹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만큼 드시는 건가요? 맨 처음 제가 약한 걸 아니까. 근데 제가 측정을 했더니 2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함익병 선생님은 얼마나 나오셨나요? 얼마나 나왔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그렇게 잘 드시고 운동하시니까 저희 내기도 했거든요. 30 이상이었을 것 같은데 1등이 원장님이셨으면 제가 1등이고요. 20은 넘으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10? 아니요. 10도 안 나왔나요? 10도 안 나왔어요. 9가 나왔어요. 9가. 정말 심한 결핍이시거든요. 함익병 선생님 잘 아시죠? 수상스키 탄다고 햇볕도 꽤 보시고요. 매주 등산 가시고. 그리고 음식도 저 한 3배 정도 드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인들이 아마 먹는 음식에서도 정말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옛날에는요, 한번 보면 여기 3번 비타민 D라고 하면 칼슘 흡수를 촉진해서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이 비타민 D는 굉장히 중요한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요. 감기도 잘 걸리죠. 또 갑상선이나 류마티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도 많이 걸리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암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암이 걸린다? 예, 그래서 네. 이제는요, 우리가 비타민 D는 항암 비타민이라고 하죠. 오호. 특히나 많은 암 중에서도 유방암이나 대장암이나 전립선암이 특히나 비타민 D와 관련이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암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여성암 중에서 갑상선암을 빼고는 유방암이 1위예요. 네. 굉장히 급증했는데 40대 많거든요. 저는 비타민 D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남성분들도 대장암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가 남성 대장암 아시아 1위예요. 전 세계 4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암들의 증가가 이 비타민 D의 결핍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역으로 생각하면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정말 생명이 연장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누군가는 제게 과장이라고 하지만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네. 한국 사람들의 혈중 비타민 D를 조금 높여주면 암에 걸리는 확률이 조금 낮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네. D가 부족할 때 어떤 질환들이 보통 발생을 하게 되나요? 한국인들이 평균 비타민 D 농도가 얼마나 결핍이 되는지 사실은 측정하지 않아도요, 증거가 있어요. 네. 요즘 신문에서,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영유아, 초등학교 아이들, 심지어는 청소년 아이들도요, 구루병이 마구마구 증가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구루병이 많아졌다고 하는 뜻은 비타민 D가 결핍이 있다는 뜻인데, 구루병이 생길 정도의 비타민 D가 결핍이면 이건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저는 정말 걱정이, 네. 저희 부모님 세대는 70대 암을 걱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저희 세대는 50대 암을 걱정을 해요. 근데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요, 30, 40대에 어쩌면 정말 암을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비타민 D는 반드시 혈중 농도를 높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나요? 물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햇볕을 봐야 하지요. 사실은 우리가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햇볕을 통해서. 그런데 하루에 우리가 비타민 D를 제대로 생성을 하려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한 15분 정도 선크림 바르지 않고 햇볕에 피부를 노출시켜야 해요. 홍반이 생길 정도로 강한 볕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피부 노화되죠. 또 눈 같은 경우는 백내장도 생기니까 심지어는 사실은 피부암까지. 피부암도 네. 생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타민 D 만들려고 이 땡볕에 나가서 햇볕을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노력은 하셔야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보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먹는 음식으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네. 너무나 친근한 하버드 피라미드입니다. 예, 맞아요. 음식을 이제 열심히 먹어야 하는데 저기 왼쪽에 보면요. 매일 종합 비타민과 여분의 비타민 D라고 명시가 맞아요. 되네요. 종합 비타민 C 얘기는 지난 시간 이미 말씀드렸고 네. 여분의 비타민 D를 먹어라. 이 권고는 원래 이 하버드 피라미드가 처음에 2003년도에 발표됐을 때는 종합 비타민 D만 먹으라고 돼 있었는데 네. 2008년도에 심판으로 개정이 되면서 비타민 D를 따로 먹으라고 딱 적어놨어요. 바로 저 이유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음식을 열심히 먹으라 얘기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한번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알려드릴게요. 네. 말린 표고버섯. 에 가장 많아요. 보면 말린 표고버섯 100g 안에는 비타민 D가 680 IU, 680 단위 들어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어리 캔, 한 500 들어있죠. 네. 그리고 연어 같은 경우는 한 360, 그리고 참치 캔은 200. 그리고 우유 한 컵에는 98이니까 약 100 정도. 네.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는 20 정도 들어있으니까 사실 말린 표고버섯이나 등 푸른 생선 이것 이외에도 버터, 간 이런 데 들어있지만 그쪽에는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권유하지는 않죠.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되게 안타깝게도 제가 예. 태어나서 거의 먹은 적이 없는 것들일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장도 굉장히 안 좋아서 우유도 안 먹고 예. 표고버섯 잘 먹을 일 없고요. 예. 정어리도 먹을 일이 없거든요. 등 푸른 네. 생선 안 드세요? 먹으려고 노력은 하나 예.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김연아 아나운서도 네. 10이 안 되겠네요. 한번 측정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음식이 이렇게 들어있기는 하지만 한번 우리나라 권장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권장량은 대략 200에서 한 400 IU지만 제가 이제 미국 골다공증 재단을 기준을 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는 뼈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보통 성인은 400에서 800 단위를 먹어야 하고요. 50세 이상인 경우는 거의 1000 단위까지 먹어야 하는데 자, 제가 음식으로 한번 비유를 하면 네. 내가 400 IU의 비타민 D를 섭취하기 위해서는요. 우유를 200cc짜리를 4컵을 먹거나 하루에. 하루에 네. 아니면 등푸른 생선을
새토막을 매일 먹거나 새토막이요. 아니면 건조된 왜 시리얼 같은 경우 10인분을 먹으면 돼요. 10인분? 예. 네. 저한테는 10인분이 제일 쉬울 것 같은데요. 건조 시리얼이요. 네. 근데 쉽지 않아요. 네. 그럼 또 어떤 분은 그러면 말린 표고버섯 음흠. 100g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말린 표고버섯이에요. 어디 말려야 하죠? 햇볕. 햇볕에 말려야 하는데 요즘 표고버섯은요. 빨리 생산하려고 열에다 말린답니다. 열에다 말리면 네.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별로 증가하지 않아요. 아무리 먹어도 보충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정말 원하시면 집에서 햇볕 보고 충분히 말려야 하는데 네. 매일같이 말린 표고버섯 먹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미안하지만 또 보충제를 먹어야 해요. 역시 해답은 보충제다. 영양제다. 제가 네. 음식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인들에게 정말 가장 시급한 영양제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를 영양제를 통해서 꼭 먹어야겠다라는 예.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한 400단위짜리가 따로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적어도 한 알 정도는 기본으로 드셔야 하고요. 특히나 암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암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들은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반드시 30 넘어야 해요. 네. 제가 매일같이 800단위를 먹고 있는데도 저는 영양제로 800단위를 먹는데도 28밖에 안 돼서 속상하거든요. 근데 28 정도면 골다공증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네. 하지만 암을 생각한다면 30 넘으면 좋으니까 적어도 400 IU의 영양 보충제는 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보통 종합 비타민제 안에도 비타민 D가 좀 들어 있고요. 네. 또 칼슘제 안에도 비타민 D가 들어 있긴 하지만 한 400에서 800 단위는 따로 드시는 거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자라는 아이들에게 한 400 단위짜리 중고등학생 때부터 먹여놓으면 그 아이들이 커서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해요. 네. 그리고 만약 내가 이미 폐경기 이후다 아니면 한 60세가 넘어갔다. 특히나 등푸른 생선도 못 먹고 우유도 못 먹고 그런 경우에는 거의 800에서 1000 단위 정도의 보충제를 따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에게 비타민 D 결핍이 없어지는 날까지 예. 원장님께서 또 화이팅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도 저한테 비타민 D 홍보대사 안 시켜주는데요. 네. 저 비타민 D는 홍보대사 하고 싶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비타민 D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을 텐데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꼭 나의 혈중 비타민 D 농도 측정해 보시고요. 아니면 너무 귀찮으시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햇볕 보지 않고 등푸른 생선 먹지 않고 우유 먹지 않고 말린 표고버섯도 매일 먹을 수 없다면 400에서 800 단위 정도의 비타민 D 보충제는 복용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홍보대사 같죠? 저도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으로 꼭 네. 비타민 D를 추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